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류성규 단장님 그리고 오혜원 기자와 함께 저까지 포함해서 그 1차전 승부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오혜원 기자는 1차전은 LG가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은 엔스가 먼저 강판될 것이다. 하지만 KT가 이긴다. 그리고 저는 LG의 대승 예측했죠.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 어려운 거 이제 아시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조건 류 단장님의 반대로 가야겠다. 안티테제로 작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예측하는 거 어려워요. 네. 특히 올해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가을 야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 진단의 류성규 단장님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사 가운 복귀하셨네요. 더 안 입고 싶었는데 아직 이 정도로는 한 번으로는 부족하지만 네. 또 아나운서님이 입으라고 하셔갖고. 그럼요. 네. 우리는 단장님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네. 네. 이게 뭐 맞아야 좀 의미가 있는데 잘 안 맞아갖고. 뭐 근데 사실 그 야구 해설가로서 가을 야구를 맞는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올해가? 뭐 해설가는 아닌데요. 네. 뭐 프런트 아닌 상태에서 가을 야구는 작년에도 봤고 올해도 봤는데 제가 원래 남의 팀 가을 야구 절대 안 보거든요. 네, 이유가 있나요? 배가 아파갖고. 네. 예, 야구르고 배 아파서 남의 팀 할 때 제가 구단했을 때 절대 안 봤어요. 네. 예, 그러다가 지금 이제 스포츠앤 플러스 여기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역시 이혜진 기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와, 진짜 바쁩니다. 그 진짜 경기장마다 언제부터 전출하신 거예요? 저는 거의 시즌 막바지 5위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네. 보니까 그 경기 그리고 이제 한화 마지막 또 한밭 시대 네. 취재를 하느라고 거의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 뭐 전체가 지금 제대로 휴식 시간을 거의 못 가질 정도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바쁜데 또 이게 야구 기자들에게는 대목인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도 굉장히 궁금한 그런 경기이기도 하고요. 또 이럴 때 또 큰 경기에서 어떤 선수가 어떤 활약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좀 재밌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즐겁게 그렇습니다. 네,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좀 스포츠의 묘미인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뭐 일이니까 마냥 좋을 수만 없는데 또 경기 보면 또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예. 출근하는 길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네. 아 피곤하다 이렇게 가는데 또 가서 보면 막상 너무 재밌고 맞아요. 네, 또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또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의 어떤 매력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이 재미를 놓칠 수 없게끔 이번 시즌 막바지까지 그리고 현재까지도 정말 흥미진진하게 다이내믹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준 플레이오프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두 분과 가을 야구 이야기 재밌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박수 한번. 자. 저희가 첫 슈퍼챗이 터졌습니다. 와! 지난주 금요일에. 네, 예. 저 봤었잖아요.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야, 정말 우리 구독자님께서 흔쾌히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격스러운 순간. 예, 진짜 솔직히 진짜 감격이었어요. 예, 전혀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알고서 저희가 좀 더 즐겁고 신나게 이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준 플레이오프 있었던 경기들 1차전, 2차전 경기를 되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내일입니다. 3차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준 플레이오프 리뷰 앤 프리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까 싶었는데 5위 결정전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위 결정전, 그리고 와일드카드,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KT의 기세가 정말 무섭게 이어졌습니다. 네, 많은 이 KT 선수단이 한 목소리로 얘기한 게 5위 결정전 정말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 5위 타이브레이커를 조금은 어렵게 잡아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와일드카드부터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지고 좀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보너스 경기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잘 풀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선수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전 2경기를 치르고 최초의 기록을 쓴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세 측면에서는 KT가 굉장히 좀 세다라고 봤지만 이 차곡차곡 쌓인 어떻게 보면 피로도는 또 견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선 고영표 선수가 정말 대단한 공을 던졌거든요. 사실 뭐 많은 공을 던졌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와일드카드 경전 2차전에까지 나섰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 제대로 컨디션을 좀 유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구원 등판 그리고 하루 휴식 후 선발 등판이라는 정말 엄청난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4이닝 1실점 쾌투를 펼치면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단을 LG 타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고영표 선수의 공은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또 문상철 카드가 이제 적중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는데 정말 이 준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정말 KT의 기세는 정말 무시무시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전까지 3대2로 경기를 가져왔는데 사실 그 일반적인 시즌 시합과 이제 가을 야구에서의 한 경기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통상적으로 이제 선수한테 물어보면 이제 정규 시즌에 한 5배? 5배요? 적어도. 와. 적어도. 5배? 예. 좀 약간 뻥을 치면 10배.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 예. 와. 5배 이내는 아닌 것 같습니다. 5배에서 10배 사이. 그 정도의 좀 체력 소모도 많이 이렇게 들게 되고 아무래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중압감과 그 스트레스 그리고 집중도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경기를 KT도 시즌 막바지까지 본인의 자리를 지키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치고 올라가려고 싸우는 와중이었고 타이브레이커 와일드카드 결정전 2번까지 치르고 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일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를 모아서 일단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5경기 한 셈이에요. 네. 5위 결정전까지 포함하면은 그러니까 5경기 하는데 이 체력 소모는 이제 지금부터가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보통 보면은 포스트 시즌 5경기 하고 나면은 불펜들이 아무래도 좀 지친다. 네.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아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준 플레이오프 3차전부터 조금 이제 그런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피로감을 극복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그나마 덜 피곤 이겨야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KT가 시즌 막바지부터 정말 벼랑 끝 승부를 정말 이 경기는 지면 안 돼 이 경기들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연승을 달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도가 좀 이렇게 좀 선수들이 좀 느끼지 못하는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준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패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저는 조금 봤거든요. 경기력만 봤을 때 한꺼번에 닥쳐올 수가 있군요. 그렇죠. 피로가. 아무래도 좀 선수들이 수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저는 선수들의 어떤 뭐 개인 기량이나 역량을 떠나서 이 피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부터가 진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러면 또 예측이 어려워지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류성규 단장님 그리고 오혜원 기자와 함께 저까지 포함해서 그 1차전 승부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각각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은 일단 오혜원 기자는 1차전은 LG가 유리하게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류성규 단장님은 엔스가 먼저 강판될 것이다. 하지만 KT가 이긴다. 그리고 하기가 이긴다. 그리고 저는 LG의 대승. 예측했죠. 네. 자, 이 결과가 바로 오늘 류성규 단장님이 다시 의사 가운을 입게 된 결과입니다. 네. 사실 뭐 100% 정확하게 맞춘 사람 없지만 그래도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건 유 단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 어려운 거 이제 아시겠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무조건 류 단장님의 반대로 가야겠다. 네. 나는 안티 테제로 작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서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예측하는 거 어려워요. 네. 특히 올해 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엔스 선수가 먼저 강판된다 이거는 굉장히 큰 한 수였는데요. 왜냐면 엔스 선수가 계속 좀 불안정해갖고 투수 교체를 이제 큰 경기는 좀 빨리빨리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오래 던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고영표 선수가 네. 좀 길게 던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누가 네, 봐도. 네. 그럼에도 엔스 선수가 먼저 강판될 거라고 하신 거는 네, 정말 네. 강력한 한 수가 아니었나. 네, 그냥 뭐, 감이었죠. 이제 방송인 다 된 거죠. 뭐. 그쵸. 예, 아. 프론트에서 방송인으로 탈바꿈한 이런 느낌. 저희는 사실 뭐 이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예측을 했습니다만 그 현장 기자들은 1차전 경기 결과를 보고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래도 LG가 조금은 유리하게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일단 휴식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그렇게 짧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기 감각 측면에서 뭔가 물음표를 하기에는 그렇게 길게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대신에 투수들이 어떤 충분하게 재충전할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KT의 기사가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쌓인 피로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홈이 LG의 홈이었잖아요. 아무래도 팬들이 이렇게 좀 열렬한 응원을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LG가 조금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희도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정말 승부는 누구도 잘 모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린 3차전 예측을 할 거죠? 아, 네, 좀 이따가. 자, 이렇게 1차전을 KT가 가져가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래서 2차전도 경기 초반까지만 해도 KT 이대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갔어요. 네, 2회 초 그리고 3회 초 KT가 0거푸 점수를 내면서 일단 선취점을 KT가 또 가져간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큰 경기에서는 선취점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KT 쪽에 좀 유리하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이라고 보는 건 임창규 선수가 실점은 했지만 비기닝은 내주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면서 이 LG가 KT가 살짝 흔들린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회 2점, 4회 2점. 여기가 이제 뭐 상대 실책도 있었고 발야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거든요. 이러면서 좀 크게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득점 장면을 한 장면 한 장면 조금 찬찬히 얘기해 보면은 일단은 그 KT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했던 흐름은 침묵했던 황재균이 안타를 쳤다는 거였어요. 네, 전날까지 계속 최근 후반에 예. 좀 페이스가 안 좋았잖아요. 타격 페이스가. 그래도 이제 수비가 이제 좀 좋은 선수니까 계속 이제 하이 타선을 쓰면서 스타팅 기용했는데 어제 경기는 이제 멀티 히트를 치면서 네. 조금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회 초에 있던 추가점도 역시 터져야 할 발망이가 터졌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순조롭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내야 할 상황에서 네. 너무 점수를 냈거든요. 김민혁 그리고 이제 로하스 선수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1사 1-3루 상황.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잖아요. 이때 강백호 선수가 좌익수 방면 희생 플라이를 내치면서 한 점을 더 보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날 저는 이제 차로 이제 경기 시간 중에 이동 중이었는데 이제 단톡방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저 친구들이 있는 이제 LG 골수 팬 친구가 있는데 딱 한 글자가 뜨더라고요. 텄다. 예, 2회까지만 했을 때, 2, 3회까지 봤어. 텄다. 오늘도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바로 LG의 또 저력이 드러납니다. 곧바로 동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렇죠. 이 박혜민 선수랑 문성주 선수가 이제 연속 안타를 치면서 기회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홍창기 타석에 그 더블 스틸이죠. 이중 도루를 성공을 하면서 무사 2, 3루 찬스를 연결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더블 스틸을 내주다 보니까 KT 수비진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렇죠.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이때 홍창기 선수의 땅볼 3루주자 박혜민 선수가 홈을 밟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계속된 1사 3루 기회가 계속됐는데요. 신민재 선수가 좌전 적시타 치면서 2대2 균형을 맞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LG가 거기서 더 기세를 올려가지고 4회 2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역전을 만들어내는데 사실 여기까지는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6회 여기서 승부가 무너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6회에 사실은 LG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KT 수비가 좀 흔들린 네.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선두타자 박동원 선수가 이 볼넷을 골라 나갔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박혜민 선수 타석에서 투수 손동현 선수가 이 번트를 좀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사 1-2루 위기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성주 선수가 희생 번트로 주자들을 잔루시키는 어떻게 보면 좀 차근차근 LG는 본인들의 페이스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좀
쌓아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계속되는 위기에서 KT는 홍창기 선수를 고의 4구로 내보내면서 이제 병살을 룰을 채우고 네, 룰을 채우고 병사를 이제 좀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1사 만루에서 신민재 선수가 다시 한번 깔끔한 좌전 적시타를 때려내면서 지금 이제 있는 선수들을 들어오게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또 좌익수 김민혁 선수가 공을 뒤로 빠뜨리는 실책까지 네. 범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점수가 7대2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승부가 확실하게 갈렸다고 느껴지는데 홍창기 선수를 그 고의사고로 걸은 장면을 많이 꼽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홍창기 선수가 워낙 컨택이 좋은 선수니까 네. 득점 확률이 높다고 보고 거기서 한 점 더 추가해주면은 석점 차가 되잖아요. 그럼 KT 공격력으로 남은 3이닝에서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판단은 저는 뭐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봤는데 문제는 신민재 선수가 계속 페이스가 그날 경기 좋았잖아요. 맞아요. 계속해서 안타 네, 줬잖아요. 네. 네. 그때도 이제 그 뭐 병사를 노리기보다는 홈 백홈을 칠 수 있는 이게 좀 야수들이 그 땡겼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1차전 앞두고도 가장 좀 경계되는 타자를 홍창기 선수로 네, 꼽았습니다. 아무래도 컨택 능력이 좋은데다가 선구안도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계속 출루하면서 공격에 물꼬를 터주다 보면 KT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근데 또 신민재 선수가 굉장히 노력파라고 소문이 난 선수예요. 네.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차근차근 매번 자신의 어떤 루틴대로 열심히 훈련을 하는 선수인데 이번 1차전에서부터 멀티히트를 때려내면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2차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 적시타를 때려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LG 타선의 적시에 터진 방망이들 그리고 KT의 실책까지 겹쳐지면서 7대2 대승을 거저온 LG였습니다. 저희 예측은 2회전에 맞았어요. 네? 7대2 대승.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결국 그 마운드 운용도 LG 쪽에 좀 더 점수를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운영 자체만 놓고 보면 KT도 뭐 그렇게 미스가 있는 건 아니고 네. KT가 이제 점수가 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추격자 선수들이 나온 거죠. 이상동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주건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사실 KT가 이기려고 했으면 6회 초에 득점이 났었어야 된다고 봤어요. 6회 초에 1사 1루에서 김상수 선수가 이제 라이트 우익수 쪽에 플라이 타구가 떴는데 홍창기 선수가 이제 그 조명하고 야구장 네. 조명하고 겹쳐갖고 공을 못 잡고 안타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1사 1, 2루에서 여기 득점이 한 득점이라도 무조건 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정대하고 이제 그 황재균 선수가 다 그 아웃되면서 그 기회를 놓친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비기닝 3시점 하면서 경기가 이제 끝난 거죠. 아마 그리고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LG의 마운드 운용이 그래도 좀 더 빛났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직전에 마운드 운용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에르난데스와 이제 불펜 운영면에 있어서 비판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르난 선수가 이제 두 경기 모두 출전해서 자신의 몫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LG 하면 지난해와 달리 불펜 쪽에서 조금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 에르난데스 선수가 굉장히 좀 큰 힘을 보태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K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마운드 운영은 깔끔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워낙 LG가 많이 뛰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압박감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